어서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가운 친구들 함께 나왔네요. 어서 오세요. 야, 오늘은 분위기가 독특하지만 다들 현직 지금 교사분들이십니다. 자,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일여자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과학교사 이영미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고 딱 느낌이 오시나요? 네. 오드리 될 뻔? 깐칠렐라? 뭐 이런 별명을 네. 부릅니다. 아, 오드리 될 뻔. 될 네, 뻔. 될 뻔. 아, 끝까지 들어야 되네요. 네, 네. 끝까지 들어야 알 수 있어요. 저를 왕관 쓰고 나오셔가지고 무슨 미인대 입상자로 저도요. 나오신 줄 알았어요. 왕년의 입상자? 네. 네, 그 얘기도 잠깐 나중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성미 선생님은 16번째 지금 책을 꼭 계속 찾고 네. 계신데. 소중하니까. 그 이외의 책이 네. 벌써 15권이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와, 그럼 어떤 분야의 책을 지금까지 내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딱 정해진 분야가 있는 건 아니고 자녀 교육서 또 뭐 영어 공부법, 과학교사 영어 질문. 공부법을 냈다고요? 과학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요.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는데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영어가 공교육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아이가 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를 되게 닮았는데 저도 영어를 못할 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엄마를 닮아서 영어를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해서 두 아이를 영어를 가르쳐 봤어요. 잘하게 가르치시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방법을 한번 정리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과학 교사다 보니까 과학 관련된 근데 제가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요리하고 요리책도 냈어요? 요리하고 과학하고 접목시킨 우와. 요리로 만나는 과학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4년 왔으니까 16년 동안 스테디셀러. 이야. 그리고 또 10대 지금 이 순간도 삶이다라고 하는 책은 선생님도 읽을 수 있고 부모님도 읽을 수 있고 또 학친구들도 그래서 같이 읽을 수 있는 책 이렇게 해서 기획을 했더니 그것도 2008년 10년 넘게 스테디셀러. 야, 스테디셀러가 얼마나 또 많은지. 전공하고 관련된 책은 손에 잡히는 책 얘기만 해서 선생님 사실 이거 한 시간 훅 지나갈 중국어로 것 같아요. 번역된 책도 네. 있어요. 잠깐만, 저 그 영어 교수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오늘 지금 정리가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책만 얘기해도 한 시간이 네. 훅 지나간다니까요. 네. 아니, 진짜 나 배우고 싶어. 영어 선생님은 밴드 활동하시고, 과학 선생님은 영어책 내시고, 과학 선생님 맞으시잖아요. 네, 과학교사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과학교사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그렇게 다양하고 바라이어티한 영역의 책을 내시려면 공부를 대체 얼마나 하신 겁니까? 근데 저는 일단은 새로운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선생님 그 16권의 책 중에서 네. 가장 좀 애착이 가는 나의 모든 걸 쏟아 부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교사를 해보니까 딱 느끼시기에 교사답진 않잖아요, 제가. 딱 네. 느낌에. 맞아요. 그러니까 34년을 선생해서 많이 교사다워진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좀 학교가 좀 선생님들 두 분 계시는데 이런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답답했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규제가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 학교가 좀 말랑말랑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제가 만들어버렸어요. 말랑말랑 학교라고. 책 제목이네요. 그래서 책 제목이면서 학교이면서 교과서이면서 사실은 제자들을 위해서 한번 쓰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당당하고 폼나게 살아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20대, 30대 어떤 때 40대 되어서 다시 이제 저하고 만날 기회가 되었을 때 여전히 좀 자존감이 낮고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해서 사실은 학교 교육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못하니까 네. 그래서 약간 보충 수업 같은 느낌? 보충 그런, 교재. 그런 알겠습니다. 걸로 이제 만든 학교예요. 자, 저희가 이 말랑말랑 학교를 들어가 보고 싶은데 입학 설명회 영상을 입수를 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말랑말랑 학교에 온 여러분들을 아니, 선글라스 끼고 계세요? 제가 여배우라서 학교 갈 때도 선글을 끼고 학교에 가요. 절대 빼지 않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선글라스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요? 이제 벗어볼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가요? 담임이 이렇게 예쁘다면 이 학교
다녀보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성형 미인이에요. 엄청나게 성형을 많이 한 완벽한 성형이에요. 제가 성형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제부터 한번 궁금하다. 보여드릴게요. 기억하세요. 성형 후에 지금 생전의 모습을. 이제 성형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빅보이보다 성형. 확실하네요, 진짜. 성형 전, 성형 후. 너무 예뻐지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렇게 모습만 성형이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말투도 굉장히 성형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성형하기 전의 모습, 제 말투 한번 들어볼래요? 야, 너 어떻게 이런 걸 못할 수가 있어? 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성형 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너무 힘들거나, 아니, 능력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어때요? 모습도, 말투도, 성형 전, 성형 후, 너무 다르죠? 실제로 삶을 변화시켜보고, 학교에서 30년 이상 아이들과 함께 그들의 변화를 도와준 나와 함께하는 이 말랑말랑 학교 한번 다녀보고 싶은 마음 생기시죠? 저 초반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성형 고백하시는 줄 알고 전 사진 나올까봐. 왜 진유 아나운서 그렇게 걱정하세요? 아니 혹시나 근데 걱정해가지고. 저는 예.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얘가 우리 경상도 말로 가가라고 할 정도로 표정도 굉장히 저는 굳어 있었고 말투도 좀 좋게 말해서 약간 시크하다지 굉장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주는 이제 그런 말투였었는데 이제 교사가 되고 삶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바꾼 것이 말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가도 제일 많이 듣는 게 말투가 너무 예쁘세요 라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잘 안 웃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웃으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변화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랑말랑 학교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표정과 말투만 바뀌어도 엄청나게 바뀌었죠. 성형 효과가 네, 나는군요. 네. 그러니까요. 한번 해봐야겠어요. 근데 아까 또 영상에서 선글라스 끼시고 여배우라고 또 지칭하시더라. 아, 네. 자칭. 자칭을 본인을. 네. 왜 그러신 거예요? 네. 그냥 여배우도 그냥 여배우가 아니고 뼛속까지 여배우라는 닉님을 썼거든요. 뼛속까지 여배우는 스스로? 네, 스스로가 교사라는 의미예요. 교사는 45분,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관객, 학생들 앞에서 혼자 연기하는 모노드라마의 배우인 거죠. 네.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도 줘야 되고, 그리고 웃음도 줘야 되고, 감동도 줘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들을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진짜 뼛속까지 배우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교사가 될 수 있겠다 야. 싶어서, 이제 교사로서의 저의 추구하는 삶, 저는 이제 어떤 삶의 목표를 잡을 때마다 닉네임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로 좀 아이들이 다 싫어하니까 저 선생님 수업은 잘하는데 왜 저래? 진짜 비난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예 그냥 여배우라고? 네, 이제 교사로서 불행했어요. 교사로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크게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뼛속까지 여배우가 되어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제 그런 목표.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거죠. 네, 여배우 이영미 선생님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성이 강한 분이시잖아요. 네. 수업 대체 어떻게 진행하는지 실제 수업을. 애들이 가장 그러니까 기억에 많이 남는 거 이야기를 하면 해수, 그러니까 바다의 염분 농도 뭐 이런 거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융합 수업을 하거든요. 처음에 아이들에게 구불구불 내려가는 이제 강에 대한 사진을 보여줘요. 네. 사진을 보여주고 전영관 시인의 강물은이라는 시를 읽어줘요. 방학 시간에요? 네. 강물은 바다로 나가기 싫어서 일부러 구불구불 산을 돌아서 들을 돌아서 천천히 흘러간다. 강물은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리고 딱 박스를 해놓고 뭐뭐와 똑같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거길 맞히게 하는 거죠. 네. 그럼 다들 자기를 이야기해요. 학교는 나예요, 나 이런데
그 시가 이제 학교 가기 싫어하는 내 동생하고 똑같다. 이제 이렇게 시를 한 편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그림을 좋아해서 방고 위에 생트마리 그 지중해 그림을 이제 보여줘요. 네. 이게 지중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중섭 화가의 서귀포 한상이라는 그림을 또 2개를 보여주는 네. 거죠. 그리고 갑자기 과학 과제가 훅 들어가요. 네. 두 바다 중에 어느 바다가 더 짤까? 이제 과제인 거예요. 애들 완전 네. 멘붕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그래 보면 이게 위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위도가 비슷하니까 아이들은 사회에서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오고 해서 이제 어느 바다가 더 짠가에 대해서 찾아가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도달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바다가 어느 바다가 더 짠지가 중요하지 않죠, 살면서. 네. 맞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세계 지도를 보면서 아이들이 어디를 여행하고 싶다라는 어떤 꿈? 이제 이런 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 어느 바다를 정복하고 싶은 건지. 예. 이제 그런 굉장히 정말 예측할 수 없상이네요. 네, 독특한 수업들을 예. BTS 노래 가지고 네. 과학의 분류를 뭐 공부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졸거나 다른 짓은 못 하겠어요. 네. 저는 선생님 딱 뵈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 튀는 행동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맞아요. 않거든요. 학부모님들이나 혹시나 이제 선생님 내부 학교 내부에서 저렇게 너무 튀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는다거나 제가 항의한다거나 지금 그런 왕관을 게. 썼죠. 네, 네. 제가 맨 처음에 쓴 왕관은 뒷담화의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아하. 그런 이야기는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육 방법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런데 또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수업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 가서 이런 게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항의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고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솔직히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가 좀 달래야 되잖아요. 저는 네. 모토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작가가 되고 뭐 유튜버가 되고 블로그도 네.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스스로 정화를 하고 즐거움을 채워서 또 좋은 수업을 하려고 네. 노력을 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선생님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많아요. 획일화된 교육을 벗어나려면 예. 획일화된 선생님이 이렇게 개성 넘치는 선생님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네.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너무나 바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민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없는 도전의 아이콘 우리 이영민 선생님 다음 도전이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요. 어떤 걸 도전할지. 굉장히 재밌는 걸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복 모델 선발대회에 도전을 했었거든요. 와, 그래서 진짜요? 네, 본선까지 진출을 했었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정말. 모델 되시는 건가요, 이제? 그래서 이미 모델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저 스스로의 닉네임을 자유형 워킹 모델이라고 그래서 누군가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네. 그럼 잘 살아야 되겠죠. 네. 네. 즐겁고 행복하게. 자,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면서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뭐 정치만 하시면은 전국을 다 섭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도전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도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도망가지 말고 전진하라. 와. 그래서 내 앞에 뭔가가 왔을 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로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전진, 앞으로 나가면 분명히 근데 사람들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두려움이 묻거든요. 있죠. 두려움.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과정과 경험을 얻게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실패가 아니다.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전진. 다음 도전이 또 기대됩니다. 예. 우리